이제 도함수 활용 2라는 개념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배우는 개념이 총 4가지야. 일단은 우리가 증가 감소 그리고 극대 극소 이렇게 4가지 개념을 배우거든. 원찬이야 증가 감소는 이제 시험 범위 들어갔으니까 알겠지만 그래도 정리를 한번 해볼게. 자, 우리 증가라는 개념은요 기본적으로 x값이 커질수록 함수값도 커진다 이 소리야. 뭐 어렵지 않죠? 당연한 소리지. 그 다음에 이제 감소라는 녀석은 x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함수값은 오히려 줄어든다 이 소리예요. 부등호 방향 바꿔주시면 돼. 맞아? 근데 이제 증가랑 감소의 이 수학적 정의를 보면은 미분 가능성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개념이에요. 그쵸? 우리 뭐 미분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려면 F'이라는 어떤 그런 기호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그런 기호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 즉 미분이 가능하지 않아도 증가 감소는 충분히 존재할 수 있는 개념인 거야.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극대극소도 매우 중요해요. 자, 우리 극대극소의 수학적 정의는요. x는 a 근방에서 x는 a라는 지역 근처에서 fx라는 함수값들보다 a 지역에서의 함수값이 가장 크면, 쉽게 말하면 a 지역의 함수값보다 큰 녀석이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x는 a에서 극대를 가진다라고 하고 fa라는 녀석을 그때 극대값이라고 불러요. A 근처에서 A값이 가장 크면 우리가 A라는 지역에서 극대다 이렇게 부른다는 소리고, 극소는 X는 A라는 지역 근방에서 모든 지역의 함수값이, 그러니까 그 근처의 함수값들이 A라는 지역의 함수값보다 다 크거나 같으면 우리가 X는 A라는 지역에서 극소를 가진다 라고 부르고, 우리가 FA라는 친구를 극소값이라고 불러요. 됐지? 그러니까 주변 지역에서 가장 작은 값이 A라는 지역에서의 값이면 극소값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소리야. 됐죠? 자, 그러면 이 극대 극소도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은 미분 가능성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간단한 예시 그래프 하나 그려가지고 극대 극소 개념 한 번만 잡아볼게. 자, 이런 그림 하나 그려줘. 이런 그림 하나 그려주고 쌤이 지점 하나만 잡을게. 자, 여기는 A 지점, 여기는 B 지점, 여기는 C 지점, 여기는 D 지점, 여기는 E 지점. 여기가 채워져 있는 거야. 그 다음 여기는 여기는 A, B, C, D, E, F. 그 다음에 G. 그 다음 뭐야? A, B, C, D, E, F, G. 여기는 X. 됐죠? 아니 이게 이제 성인이 되고 나니까 알파벳을 할 필요가 없어. 그치? 수학 강사하고 나서는 X, Y, Z 이거 하고. 그치? 알파, 베타, 감마, 오메가 이런 것만 하니까. 그치? 아무튼 이렇게 잡아보도록 할게. 자, 여기서 우리가 극대랑 극소를 다 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자. 자, 그럼 이제 우리 살펴볼 건데 요 A라는 지역을 한번 볼게. 우리 A 근방이라는 게 정확하게 무슨 뜻이냐면 A의 바로 왼쪽과 바로 오른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았죠? 자, 그러면 A라는 지역의 바로 왼쪽과 바로 오른쪽 지역을 관찰했을 때 A보다 큰 값이 없으면 A는 극대인 거야. 그리고 A보다 작은 값이 없으면 A는 극소인 거야. 내 말이 이해되죠? 그럼 A 근처에 왼쪽과 오른쪽 지점을 봤을 때 한 놈은 A보다 작고 한 놈은 A보다 크지? 그러면 A보다 큰 값도 있고 A보다 작은 값도 있잖아. 내 말 이해돼? 그럼 A라는 녀석은 극소도 아니고 극대도 아닌 거야. 내 말 이해됐어요? A는 아무 점도 아닌 거야. A가 최소값이라고 할 수도 없고 A가 가장 큰 값이라고 할 수도 없잖아. Understand? 오케이. 그래서 A는 아무 값도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 B라는 친구를 한번 봅시다. 자, B는 무슨 점일까? 극대일까 극소일까 아무 점도 아닐까? 바로 왼쪽 오른쪽을 비교하는 거야. 그러면 B라는 친구의 바로 왼쪽 지점과 바로 오른쪽 지점을 비교해 볼게.
그러면 B라는 값보다 큰 값이 있어요, 지금? 왼쪽과 오른쪽 비교했을 때? 없지. 그럼 B는 극대인 거예요. B보다 작은 값이, B보다 큰 값이 없잖아. B가 어찌됐든 가장 큰 값이잖아. 지 주변 지역 살펴봤을 때. 내 말 이해됐어? 그럼 B는 극대야. 근데 B보다 작은 값은 존재하지? 그럼 B는 극소는 아닌 거야. 내 말 이해됐어요? 그래서 B가 극대야.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C라는 친구 보자. C라는 친구의 왼쪽이랑 오른쪽 지역을 딱 살펴보는 거죠. 그러면 C보다 큰 값이 있어요? 없지. 그럼 C는 뭐다? 극대다. 내 말 이해됐어? 근데 C보다 작은 값이 있어? 작은 값도 없지. 그럼 C는 뭐다? 극소다. 이 소리야. 즉 C는 극대이기도 하고 극소이기도 한 거예요. 수학적 정의에 따라. 내 말 이해됐어? 얘보다 큰 값 없으면 극대, 얘보다 작은 값 없으면 극소. 언더스탠? 자, D도 봅시다. D의 왼쪽 지역과 오른쪽 지역을 살펴볼게. 그러면 D보다 큰 값이 없지? 내 말 이해되세요? D보다 큰 값이 없어요? 그럼 D는 극대다. 근데 D보다 작은 값이 있죠? 여기. 그럼 D는 극소일 수는 없는 거야. 제 말 이해돼? 오케이, 그럼 D는 극대다. 되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E라는 친구를 볼게요. E라는 친구의 바로 오른쪽 지역과 E의 바로 왼쪽 지역은 요 지역이겠죠? 이쪽으로 갈아타겠죠? 자, 제 말 이해되죠? 바로 붕 떴죠? 이렇게. 자, 그러면 E라는 친구보다 큰 값이 있죠? 그럼 E는 극대가 아니야? 근데 E보다 작은 값 있어요? 없죠? 그럼 E는 극소야. 이제 구분되죠? 자, 그 다음에 F는 우리 이 B랑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치? 이 친구 바로 왼쪽 지역과 오른쪽 지역 비교를 해보시면은 F보다 큰 값 없으니까 F는 극대, F보다 작은 값은 존재하니까 F는 극소는 아니다. 언더스탠? 그래서 여기는 F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G는요. 극대야, 극소야? G의 왼쪽, 오른쪽을 빨리 살펴봐. 그랬을 때 G보다 큰 값이 있는지, 작은 값이 있는지를 빨리 비교하시면 돼. G는 극대야, 극소야? 둘 다 아니죠. 그치? G의 왼쪽은 G보다 크고 G의 오른쪽은 G보다 작아. 내 말 이해돼? 그러면 G가 가장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아요. 내 말 이해돼? 그래서 G는 아무것도 아니다. 자, X 볼게요. X라는 친구의 바로 오른쪽과 왼쪽을 비교할게요. 자, 이러면 바로 뭐요? X보다 큰 값 존재하지? X보다 작은 값도 바로 존재하죠? 그럼 X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자, 제 말 이해됐지?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극대랑 극소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 이 증가함수 극대 극소라는 개념 자체는 전혀 미분 가능성과 상관이 없어. 하지만 우리가 배우는 단어는 수투거든? 수투는 다항함수라는 개념, 다항함수라는 함수를 가지고 놀고 있는 단원이기 때문에 다항함수는 미분이 가능한 함수잖아. 그래서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가 주어졌을 때 그때 증가, 감소, 극대, 극소 이 친구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는 추가적으로 공부를 해줘야 돼. 이해됐니?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미분 가능한 함수인 대표적인 3차 함수를 가지고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 그럼 3차 함수를 보시면은 요 지역, 왼쪽 지역은 증가하고 있는 거 바로 보이실 거예요. x값이 커질 때 함수값도 커지니까 얘랑 얘 사이에 있을 때는 감소하고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여기는 증가하고 있는 상태인 거 여러분들 바로 느껴지실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증가 지역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소리가 이 지역에서 접선을 계속 그을 때마다 접선의 기울기는 항상 뭐하다? 양수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 맞죠? 근데 우리 접선의 기울기를 또 다른 말로 도함수 f'x라고 얘기하는 거 맞지? 그치? 그래서 미분계수가 항상 0 이상이면 우리는 뭐하다 라고 부른다? 증가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돼. 이해돼? 그래서 미분되는 함수라면은 증가하고 있어요 라는 말이 나오면 미분했을 때 미분계수 값이 0 이상이에요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감소한다는 것은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계속 음수값을 가지는 거죠. 또는 0까지는 괜찮습니다. 제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감소한다라는 말이 나오면은 도함수의 값이 0 이하예요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됐죠? 전혀 어려울 게 없죠?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극대도 있고 극소도 있어요. 자, 극대는 여기죠? 왜? 이 점의 왼쪽, 오른쪽을 비교해
비교했을 때 이 친구가 가장 크니까. 내 말이 이해돼? 자, 그럼 여기가 극대야.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당연히 극소죠. 주변 지역에서 가장 작은가? 맞지? 자, 그러면 극대랑 극소의 특징을 보면은 극대는 기본적으로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였다가 뭐로 전환되는 지점이에요? 음수로 바뀌는 지점인 거 맞죠? 제 말 이해돼? 자, 그래서 우리 극대의 특징은요. 일단은 양수에서 음수로 전환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미분계수가 0인 상태여야 돼요. 극대가. 맞아요? 그래서 F'A는 0이고 즉 A 지역에서 미분계수가 0인데 A의 왼쪽 오른쪽을 살펴보면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환될 때 이걸 우리가 극대라고 부른다는 거야. 미분되는 함수에서만 정의되는 거야.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우리 극소의 특징을 볼까? 자, 극소도요,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였다가 0이라는 기울기를 가지면서 이 이후에 양수로 전환되는 거죠? 그래서 극소도 똑같이 미분계수 값은 0이야. 그 대신 반드시 왼쪽에서 오른쪽을 살펴봤을 때 음수에서 양수로 전환이 되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 극소야 라고 부른다는 소리예요. 됐죠? 이게 다야, 오늘 설명. 어려워? 하나도 안 어렵지? 그치? 오케이. 그래서 이거 가지고서 쭉 놀게. 그리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디테일 있게 잡을 거야. 오늘은 시험 끝난 직후인데 오늘부터 막 갑자기 뭐 3차함수 비율도 안 돼. 외워. 그치? 그냥 그래프 다 따져야 돼. 외워. 뭐 이러면은 좀 대가리 터지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많은 강사 경험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추석 전에 수업을 해봤자 추석 때 이제 명절 음식 먹고 나면 리셋이 돼요. 사람이라는 게. 그치? 그래서 이때 내가 입 터져서 설명을 해봤자 자, 이제 뭐 다음 주 금요일에 와. 자, 비율관계 몇 대 몇? 하면은 이제 라는 걸 너무 알고 있어서 기본적인 내용들만 좀 설명할게요. 자, 이제 우리 유형 1번으로 일단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1번. 자, 우리 유형 1번의 대표 문제 한 번만 보도록 할게. 자, 우리 fx의 자 밑줄 치자. 증가 구간, 거기다가 밑줄 쳐야죠. 증가 구간. 자, 우리 주어진 fx가 다항 함수라 미분되는 함수지? 그치? 자, 미분되는 함수가 주어졌을 때 증가, 감소, 극대, 극소 이런 말 나오잖아? 무조건 미분 때리셔야 돼요. f'x 조사하시는 겁니다. 됐죠? 그럼 f'x는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4죠? 근데 증가해야 되니까 도함수의 부호가 몇 이상이어야 돼? 0 이상인 거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제 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 2차 부등식 풀면 되니까 양 사이드 마삼으로 나눠주면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8 이게 0 이하가 돼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4초가 그 다음에 2 이하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죠? 제 말 이해되셨죠? 그래서 마사 이상 2 이하 구간에서 우리는 증가하는 구간이야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야. 어렵지 않지? 그럼 둘이 더해주면 얼마야? 마이너스 2. 저 넘어가도 될까요? 쉬우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형 2번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유형 2번에다가 별표 치자. 자, 유형 2번에다가 별표 치자. 정리할 거야. 총정리를 할 거예요. 자, 우리 446번 문제 잠깐만 보고요. 저 446번 문제를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변주시킬 수 있거든. 다 똑같은 말이라는 소리야. 그래서 정리할 거예요. 자, 문제 한번 보시면은 자, fx라는 친구가 x 세제곱 마이너스 ax 제곱 더하기 a 플러스 6x 더하기 5라는 친구가 있죠. 자, 거기에다 이제 밑줄 치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 자, 요 말이 이제 나왔을 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가장 쉬운 문제야. 그냥 얘는 대놓고 fx가 그냥 모든 지역에서 증가하길 원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녀석의 도함수 f'x라는 친구가 항상 0 이상이길 원한다 이 소리죠. 자, 제 말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3x제곱 마이너스 2ax 더하기 a 더하기 6이 f'x일 거고 요 2차 함수가 항상 0 이상이어야지 계속 증가만 하겠죠. 제 말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차함수가 0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는 건 x축보다 붕 떠 있거나 접하는 것까지 가능하다 이 소리지? 제 말 이해돼? 그래서 판별식은 0 이하가 돼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짝수 판별식 쓰시면 a제곱 마이너스 3에 a 더하기 6 요게 이제 0 이하이면 돼. 이렇게 풀어주시면 정답이 나올 거야. 되지? 자, 그런데 내가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별표 치라는 거는 아니고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라는 말 대신에 다양한 말을 많이 제시하시거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조금 정리하도록 할게. 자, 첫 번째 이렇게 주실 수도 있어요. 첫 번째로 더 많이 나오는 것 중 하나. 역함수를 가질 때 이렇게 변주될 때가 많아요. fx가 역함수를 가질 때 그때 a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 우리 역함수를 가지려면은 함수가요 계속 쭉 증가만 하거나 쭉 뭐 하기만 해야 돼? 감소만 해야 돼. 내 말 이해돼? 근데 이 친구는 최고 차계수가 양수니까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내 말 이해됐어? 어떤 일정 구간에서는 감소는 할 수 있었어도 기본적인 양상은 증가를 해줘야 되는 친구인 거야. 근데 역함수를 가져줘야 된다 했으니까 계속 증가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제 말 이해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1대1 대응일 때 이렇게 바꿔서 주실 때도 많아요. 함수 fx가 1대1 대응 함수일 때 그때 a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이런 말이 나와도 똑같은 말로 이해하셔야 돼요. 1대1 대응일 때라는 말을 우리가 수학적 표현으로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도 다르다. 이렇게 주실 때도 많아요. 자, 이렇게 주시더라도 이거 지금 나보고 계속 함수 fx가 증가하고 있구나라는 말을 해주는 거구나. 이렇게 받으셔야 돼요. 자, 제 말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표현 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역함수 가질 때, 1대1 대응일 때, 그 다음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할 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해되지? 다 똑같은 그 풀이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저 넘어가도 될까요? 우리 1대1 대응이어야 역함수가 증가하죠. 그러니까 증가해야 된다 이 소리죠. 자, 그러면 됐어요. 넘어갈게요. 자, 이제 뒤로 넘어가서 그러니까 지금 450번 문제도 봐봐. 450번. 450번 x값 서로 다르면 y값도 서로 다르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잖아. 계속 증가 또는 감소만 한다 이 소리야. 안녕. 맞네? 너무 감동적이다 야. 우리가 바이러스 어제는 한 명 왔거든. 은빈아, 근데 진짜 좀 감동 먹었어요 어제. 약속 취소. 약속 취소. 약속 취소. 이거 좀 약간 야, 들어왔다. 약속 취소하고 왔어. 야, 이거는 거의 공부에 대한 찐 열정 아니냐? 야, 약속 취소하고 왔다. 보통 약속을 잡는데 말이지. 그치? 약속을 잡는데 약속을 취소하고 왔어. 가dum빈이시네. 자, 됐나요? 넘어가도 될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유형 3번 문제 한 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유형 3번도 별표야. 진짜 쟤도 개많이 나와. 특정 구간에서 증가, 감소 이런 말 나올 때도 되게 많이 나와. 같이 정리해보게. 자, 우리 유형 3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함수 fx라는 친구가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2라는 이런 3차 함수로 주어져 있는데 얘가 정확히 1부터 3이라는 지역에서 감소하고 있어야 됩니다 라고 되어 있어. 그때 a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아무튼 감소 나왔지? 감소란 단어 나왔지? 그럼 당연히 뭐부터 해야 된다? 미분부터 해야 된다. 제 말이 됐어요? 미분해 주시면은 3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a야. 네, 제 말이 되죠? 자, 그런데 2차 함수가 음수값을 가져야 우리는 감소한다 라고 볼 수 있는 거 맞죠? f'x가 0보다 작은 지역이어야 감소한다.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 2차 함수는 분명히 x축보다 밑에 있는 지역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 지역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감소하고 있는 지역 안에 누가 있어줘야 된다? 1부터 3까지라는 지역이 있어줘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제 말이 될까요? 1부터 3까지 지역에서 감소하는 양상이 있다. 이 소리니까. 그러니까 1이라는 친구도 이 근의 왼쪽 지역, 오른쪽 지역에 있어야 되겠고 3도 어찌 돼야 돼? 감소하는 지역 안쪽에 있어줘야 되는 거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인 것도 돼. 아무튼 이 구간 안에 1과 3이 있어줘야 된다 이 소리야. 제 말 이해됐어요? 그러면 1을 집어넣었을 때도 함수값이 0 이하여야 되겠고 3을 집어넣었을 때도 함수값이 뭐가 돼야 돼? 0 이하가 돼줘야 되겠죠. 제 말 이해됐어? 그래서 1을 대입했을 때도 0 이하가 돼줘야 되고 3을 대입했을 때도 0 이하가 돼줘야 된다. 이거를 동시 만족해줘야만 1과 3이라는 이 구간 안에서 우리가 감소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두 근 사이에 무언가가 있다 이런 말 나오면 함수값만 보시는 거 알죠? 판별식이나 대칭축 보지 않아요? 두 근 사이에 무언가가 있다 이 소리잖아. 두 근 사이에 1이 있고 3도 있어줘야 돼. 그럼 1 넣었을 때도 어찌됐든 음수값이 나와줘야 돼. 3 집어넣었을 때도 음수값이 나와줘야 돼. 이 소리야. 됐나요? 1도 두 근 사이에 있어야 돼. 3도 두 근 사이에 있어야 돼. 언더스탠? 근분리 잘 해야 돼. 알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유형은 하나 더 풀어볼 거야. 일단은 452번 했고, 그 다음에 455번 있지. 455번도 별표야. 자, 455번. 쟤도 같이 해볼 거야. 똑같은 유형이야. 자, 보니까 fx라는 친구가 이번에는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3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자, 이 친구가 1부터 2라는 지역에서는 감소하는 지역이었어야 했고 그 다음에 3 이상 지역에서는 증가를 하고 있는 양상이 있어야 된대요. 제발 이해됐죠? 그럼 증가 감소가 있으니까 또 얘도 미분을 해봐야 되겠죠? 미분하면 3x제곱 2ax 제발 이해돼? 그럼 얘 2차 함수니까 분명히 2차 함수가 감소하는 지역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x축과 두 점에서 만날 거예요. 그래야 이런 감소하는 지역이 있을 거고 증가하는 지역이 있을 테니까. 제 말 이해됐지? 그러면 감소하는 지역 안에 이 구간이 있어줘야 된다 이 소리죠? 그러면 1과 2 모두 두 근 사이에 있어줘야 되는 거 맞죠? 그 다음 3 이상 지역은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 되니까 3은 요 근의 바깥쪽에 있어줘야 되는 거 맞죠? 자, 제 말 이해됐어?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근 안쪽에 무언가가 있다 이런 말 나오면은 판별식 같은 거 쓰는 거 아니야? 그냥 함수값만 보시면 돼. 1 집어넣었을 때도 함수값이 일단은 0 이하가 돼줘야 되겠고 2를 집어넣었을 때도 함수값이 0 이하가 돼줘야 돼. 그런데 3은 근의 바깥쪽에 있으니까 3을 대입했을 때는 함수값이 0 이상이 돼줘야 되겠죠? 제 말 이해되세요? 그래서 f'3값은 뭐가 돼줘야 된다? 0 이상이 돼줘야 된다. 이 세 개를 동시 만족해줘야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x의 범위가 나오는 거예요. a의 범위가. 제 말 이해됐어요 지금?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넘어가도 돼요? 자, 우리 이제 유형 4번, 5번, 6번부터는 졸라 쉬워. 그래서 빠르게 나가보도록 할게요. 알았죠? 이제 극대극소까지 우리 설명했으니까. 자, 우리 유형 4번 문제 한 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들아, 유형 4번도 당연한 말이지만 극대극소라는 말 나왔죠? 증가, 감소, 극대극소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미분입니다. 알았죠? 자, 그럼 이제 미분을 할게요. f'x 계산을 해보시면은 마이너스 6x제곱 더하기 6이지. 자, 우리 증가, 감소, 극대, 극소 단어 나오면 미분을 하시고 반드시 도함수를 대충이라도 그려줘야 돼요. 인수분해해서. 알았죠? 근데 뭐 얘는 인수분해 제가 일부러 안 해도 바로 보이죠? x 빼기 1, x 플러스 1. 그치? 그래서 위로 볼록한 이차함수가 그려질 거고 x축과 마이너스 1과 1에서 만나고 있을 거예요. 자, 제 말 이해되죠? 자, 그럼 얘들아 우리 이거 그래프 그리는 거 혹시 기억나? 방학 때 많이 했었는데 우리 x축의 밑에 있으면은 도함수 부호가 음수 여기는 양수 그 다음 여기는 다시 음수 되니까 우리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인 지역은 감소하고 있어요 라고 아까 말했죠? 제발 이해되죠?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인 지역은 계속 함수가 증가하고 있어야 돼요 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 다음 다시 도함수의 부호가 감소하고 있으니까 다시 내려가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는 거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극소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고 여기 뭐가 되는 거야? 극대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죠. 다 기억나죠 이거? 도함수의 부호가 마이너스면 내려가게 그렸고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면 증가하게 그렸고 도함수의 부호가 다시 내려가면 감소하게 그리잖아. 기억하죠? 그럼 이제 문제에서 극대값을 m이라 하자. 그럼 극대는 어디서 가죠? 1에서 가지잖아.
그치? 그럼 1에서의 함수값을 계산해라. F1값 계산해라 이 소리예요. F1은 마이너스 2 더하기 6 더하기 1이겠죠? 그래서 이 친구는 얼마가 된다? 5. 자, 극소값은 마이너스 1에서 가지겠지.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 대입해 주시면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2, 마이너스 6 더하기 1. 이 친구는 아사 이렇게 들어간다. 언더스탠. 둘이 더해주면 2 이렇게. 너무 쉽지?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갈게. 자, 유형 5번도 가봅시다. 오늘 유형 11호까지만 하고 진짜 진도 안 나가. 자, 우리 이제 유형 5번 문제도 한 번만 볼게요. 자, 우리 460번 문제 보자. 자, 우리 460번에서 x는 2에서 극대값 23 거기다가 밑줄. x는 2에서 극대값 23 거기다가 밑줄. 아까 내가 미분 가능한 함수의 특징은요. 극대든 극소이든 일단 극대극소는 미분계수가 0인 지역이어야 돼 라고 했던 거 기억하죠? 극대는 미분계수가 증가했다가 감소로 바뀌는 지역이라 어찌됐든 미분계수가 0이어야 되고 극소는 미분계수가 감소였다가 증가로 바뀌기 때문에 어찌됐든 또 미분계수 값이 0이어야 돼. 맞아? 그래서 우리가 x는 2에서 일단 극대를 가진다는 소리는 기본적으로 f'2 값은 0이 돼줘야 돼요 이 소리예요. 2라는 지역에서 일단은 미분계수가 0이 돼줘야 돼요 이 소리야. 됐지? 그리고 극대값이라는 저 단어 자체는 함수값이에요. 극대 지역에서의 함수값. 내 말 이해돼? 그러니까 f2 값은 2에서의 함수값은 얼마야? 23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단은 식을 작성하고 가야 되는 거야. 그럼 어차피 여러분들이 구해야 되는 미지수는 A랑 B 두 개인데 우리 이미 두 가지의 조건을 확인했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만 조사해도 A랑 B 구하는데 문제가 없는 거죠. 원래는 정확하게 극대라는 말이 나오면 왼쪽과 오른쪽 지역의 부호까지도 잘 봐야 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환돼야 극대인 거잖아. 내 말 이해돼? 사실은 미분계수가 0이라고 해서 다 극대예요? 아니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부호 변화 전환되면 그건 극소라 하지? 이 문제 살짝 과조건인 거야. 과조건. 과한 조건인 거죠. 극대라는 말 없어도 된다는 소리야. 내 말 이해돼? 그냥 극점을 같을 때 이렇게 줘도 사실은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좀 더 과하게 조건을 준 것뿐이야. 자, 그러면 이제 계산해 봅시다. 우리 미분합시다. 3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 이게 f'x인데 여기에다가 2를 대입을 해주시면은 12 4a 더하기 b 요거는 0 돼줘야 된다 이 소리고. 언더스탠? 자, 그 다음에 2를 그냥 함수에다가 집어넣었을 때는 23 나와야 돼. 원래 함수에다 넣어주면 8 4a 더하기 2b 더하기 3 이건 뭐가 돼줘야 된다? 23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죠? 그럼 둘이 연립해주면 a, b 나오냐 안 나오냐? 나오지. 됐지? 그래서 계산 한번 해볼게. 자, 우리 얘에서 얘 빼자. 이거 일단 다 넘겨가지고 10을 넘겨주면은 여기는 12거든? 그래서 얘에서 얘 뺄게. 이거는 마이너스 10이네요. 자, 얘에서 얘 뺍시다. 그럼 얼마가 됩니까? b는 24 이렇게 들어가죠? 자, 제 말 이해돼요? b는 24. 틀린 거 없지? 그치? 맞죠? b는 24.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가 24니까 이거 이렇게 넘겨주면은 마이너스 36이잖아. 그러면 a라는 친구는 마이너스도 이렇게 돼요. 그러면 원래함수 어떤 녀석이야? x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9x제곱, 그 다음에 24x 더하기 3 이게 원래함수인 거고 도함수 f'x는 3x제곱 마이너스 18x 더하기 24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친구의 극소도 계산을 해달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이제 도함수를 그림을 그려줘야죠. 그쵸? 이 친구 3으로 묶어내면은 인수분해가 x 빼기 2, x 빼기 4 이렇게 되는 거 같아요. 맞죠? 3으로 묶어내시면 그러니까 2차 함수가 x축과 2와 4에서 만나고 2라는 지역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부호 변화 전환이 일어나니까 극대였던 거죠. 맞아? 그럼 4라는 지역을 보면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부호 변화 일어나는 지점이니까 4에서 뭘 가질 수밖에 없겠다? 극소를 가질 수밖에 없겠다 이 소리입니다. 자, 쓴 말 이해됐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계산해달라는 건 뭐가 되는 거야? F4 값 계산해달라 이 소리입니다. 원래 함수에다가 이제 4 집어넣어주시면 되죠. 됐죠? 넘어갈게요.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형 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6번은 유형 6번 너무 쉬운데요. 네, 유형 6번은 469번 문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알았죠? 469번 문제 한번 봅시다. 얘들아, 나중에 우리가 적분을 하게 되면은 선생님이 적분 관련해서 몇 가지 딱 외우라는 공식 알려줄 거야. 스킬. 스킬.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절대 스킬 알려주지 않을 거야. 지금은 힘들어도 이 방법대로 해라고 할 건데 나중에 나중에도 아니에요. 한 3주 뒤? 3주 뒤에는 그 주입식 교육을 좀 할 거거든. 주입식 교육을 할 거야. 근데 주입식 교육하면 469번 진짜 뻥안 치고 12초. 저는 지금 그때 그 차 바로 나왔거든요. 12초 걸려야 돼. 12초. 하지만 지금 우리는 삥삥 돌아가서 정석적인 방법으로 삥삥 돌아가서 2분 동안 풀 거예요. 알았죠? 2분 동안. 하지만 나중에는 뭐다? 12초 걸리는 문제야. 12초. 알았지? 근데 지금은 그거를 막 익숙해지게 하면은 안 돼. 그것도 나중에 정확하게 개념을 알고 나서 풀어야 되는 스킬이라서 요거는 이제 제가 오늘은 정석적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우리 유형 6번 문제 한 번만 봅시다. 자, 우리 3차함수 fx의 도함수 f'x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함수 fx의 극대극소의 차를 구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fx라는 녀석은 3차식이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대충 잡아줄 수가 있겠죠. 귀찮지만 맞아요. 뭔지는 몰라도 ax 세제곱부터 해서 bx제곱 cx 더하기 d. 자, 그러면 f'x가 있을 거예요. 그럼 얘는 미분하면 되니까 3ax 제곱, 그 다음에 2bx, 그 다음에 더하기 c. 이렇게 우리가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f'x라는 녀석에 대한 그래프가 문제에서 정확하게 주어져 있어. 자, 어떤 그래프로 주어져 있냐면 마이너스 3과 1에서 x축과 만나고 x 절편값은 3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y 절편값이. 제 말이 이해돼요? 그럼 너네 x축과 마상과 1에서 만난다는 거는 x 더하기 3과 x 마이너스 1이라는 인수는 갖고 있다는 소리잖아. 이거 너무 잘하죠? 그 다음 최고차함계수는 뭔지 몰라. 근데 최고차함계수를 내가 3a로 잡아놨으니까 앞에 3a 붙여놓자. 자, 됐나요? 자, 그런데 이 친구의 x 절편값, 즉 0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3이 나와줘야 돼. 그럼 0을 여러분들이 집어넣어 주시면 알겠지만은 마3에다가 3a 곱해 마이너스 9a죠? 마이너스 9a 값이 3이다. 그럼 a 값은 얼마라는 소리야? 마이너스 3분의 1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제 말이 됐나요? 그래서 요 a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이고요.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이거 자체가 f'x니까 이거 전개하면 b랑 c도 구해줄 수 있니 없니? b랑 c도 구해줄 수 있어요. 전개해볼까요? 자, 우리 a 자리에 마이너스 3분의 1 넣어주면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전개할게요. 마이너스 x제곱, 여기 3x 마이너스 x 2x인데 마이너스 붙어있으니까 마이너스 2x, 3 마3에다가 마일 곱해서 플러스 3. 자, 제 말 이해돼? 그럼 너라는 소리라서 2b가 마이너스 2니까 b는 마이너스 1, c는 플러스 3. 이 소리예요. 자, 제 말 이해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d는 몰라도 이 세 개는 다 해결된 겁니다. 자, 여기 a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x 세제곱. 자, b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1이었죠? x제곱. c라는 친구는 3x. 그리고 상성 골라그냥 대충 두세요. 이렇게까지 다 만들었습니다. 언더스탠드? 자, 그럼 이제 우리에게 뭘 구해달라고 그랬냐면 극대값과 극소값을 빼달래. 됐죠? 극대값과 극소값을 빼달래. 그럼 어디서 극대 가지고 어디서 극소 가지면 되는 거 맞죠? 그치? 확인하면 되죠? 도함수만 보셔도 되죠? 마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되는 지역이 뭐라고? 극소 지역이라고.
맞아요. 극소값은 마이너스 3에서의 함수값이야. 여기다가 마3 넣어주면 돼. F 마3이 극소인 거야. 자, 그 다음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여기 1이라는 지점이 뭐가 된다? 극대가 된다. F1은 극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극소값 계산을 해주시면은 마3 넣어봐. 마이너스 27과 마이너스 3분의 1, 9. 마3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9대죠. 빼기 9. 자, 마3 넣어주면 빼기 9. 그 다음 더하기 D. 즉, 극소는 D-9예요. 되죠? D-9. 자, 그 다음 극대는 1 대입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1 더하기 3 더하기 D. 즉, 3분의 5 더하기 D야. 제발 이해돼? 이게 극대야. 근데 극대에서 극소 빼라고 했으니까 어차피 D는 날아가는 거예요. 즉 D는 구할 이유가 없어요. 특히 함수값의 차를 물어보잖아? 상수항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함수값의 차를 물어보면 절대로 상수항 찾으라는 소리가 아니야. 상수항 어차피 날아가게 돼 있어. 알았지? 그러니까 자꾸 D 때문에 D 찾으려고 시간을 써버리면 이 문제를 다 풀어놓고 틀리는 거예요. 제 말 이해돼? 근데 니네 자주 그러잖아. D값 먹고 있어가지고 막 D값 찾으러 시간 다 낭비하잖아. D값을 구할 수가 없어. 내 말 이해돼요 지금? 이건 D값 구하라는 게 아니야. 어차피 D값은 날라가. 두 녀석 차를 물어봤기 때문에. 언더스탠? 됐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그럼 두 녀석의 차는 얼마가 됩니까? 3분의 5에서 9를 더해주면 되잖아. 3분의 32겠지 뭐. 됐지? 자, 그 다음에 우리 유형 7번 봅시다. 얘들아, 유형 7번은 우리 눈이 있으면 풀 수 있거든요. 그치? 이제 우리 요거 만약에 못 풀면 이제 앙바를 한번 잘 봐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몇 번을 풀어볼 거냐면 474번 문제를 풀 겁니다. 알았죠? 자, 여러분들의 시력이 좋은지 안 좋은지 테스트 해볼게요. 한번 풀어보세요. 한 잔만 먹을게요. 구해봤니? 도함수기 때문에 도함수의 부호만 관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는 전혀 볼 게 없어요. 그 도함수의 그래프 모양을 보는 문제가 전혀 아니야. 도함수 그래프 모양 관련이 전혀 없어요. 자, 봅시다. 자, 여러분들 그 부호 변화만 관찰하면 돼. 마, 풀, 마, 풀. 맞죠? 그러면 부호 변화가 관측되는 지점은 여기 부호 변화 됐나요? 안 됐죠. 플러스에서 플러스 갔는데 부호가 바뀐 게 아니잖아. 근데 여기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바뀌었으니까 여기는 부호 변화 있죠. E라는 지점 부호 변화 있습니다. 여기 G라는 지역 부호 변화 있고요. 그 다음에 A라는 지역이 부호 변화가 있는 거죠. 됐죠? 그러면 우리 A라는 지역에서는 뭐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 감소에서 증가로 바뀌었으니까 극소. 맞아요? 그 다음에 E라는 지점은 어떻게 됩니까? 증가에서 감소로 바뀌니까 극대. 맞지? 자, 그 다음에 G라는 지역은 감소에서 증가로 바뀌니까 극소. 이렇게 들어가겠죠? 됐죠? 자, 그러면 fx는 x는 a에서 극소가 된다. 맞죠? 자, E라는 지역에서 극대가 된다. 맞죠? 극값을 가지는 지점은 3개다. 맞죠? 하나, 둘, 셋. 그거 말고는 부호 변화 일어나는 데가 없어. 맞아? 다 맞아. 답은 5번. 다 맞췄지? 이 정도? 자, 마지막으로 우리
시작합니다. 지금 시작. 왜냐면 8, 9, 10, 11이 똑같은 유형이야. 알았죠? 자, 8, 9, 10, 11, 20분 안에 끝낼 수 있으니까 20분 쉬고 20분 정도만 딱 더 듣고 오늘 수업 마칠게요. 알았죠? 그래서 오늘 숙제를 최대한 다 하고 가시고 어차피 추가적인 프린트가 하나 더 있어. 오늘 등교 안 한 애들 숙제 많은 거. 그건 숙제 거의 없는 거죠. 추석을 잘 보내라는 나의 뜻깊은 마음. 알았지? 자, 10분 시작!